일단 기본적으로 전기 에너지는 첫 번째 이걸 먼저 알자. 전기 에너지를 왜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냐면 다른 에너지 형태로 가장 잘 전환이 됩니다. 전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등도 켜죠. 빛 에너지로 빨리 전환되죠. 전기 이용해서 히터도 켜죠. 그죠? 열 에너지로도 빨리 전환이 돼요. 전기를 걸면 막 모터 돌아가죠. 역학적 에너지로도 빠르게 변화가 됩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다른 에너지로 전환하는 게 굉장히 빨라요. 만약에 열 에너지를 가지고 자동차를 돌리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요? 열 에너지를 가지고 물을 먼저 끓여. 물을 끓여서 증기를 만들어서 증기 가지고 터빈을 돌려서 동력을 발생시켜야 돼. 그게 증기기관차였죠. 좀 한 단계 거쳐야 되지. 좀 오래 걸린단 말이야. 다시 말해서 열 에너지로 동력을 얻으려면 좀 오래 걸려. 하지만 전기는 바로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기가 다른 에너지로 전환이 쉽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 첫 번째로 좀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이 전기 에너지를 이제 전기 기구한테 연결을 해주면 전기 기구가 그 전기 에너지를 받아서 필요한 형태로 바꿔주는 거야. 봐봐. 전기 밥솥. 밥솥은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죠. 그래서 밥을 하는 거잖아. 다른 전환된 거고요. 텔레비전은 뭐야? 텔레비전. 전기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보여주는 거니까 빛 에너지. 소리도 들리죠? 소리 에너지. 빛 에너지와 소리 에너지, 그리고 열이 좀 납니다. 아무리 반도체를 써도 열이 좀 나므로 열 에너지로도 어느 정도 전환이 된다라고 써있는 거고요. 세탁기는요, 전기 에너지를 윙 돌려주는 거니까 운동 에너지, 다른 말로 역학적 에너지로 변화시켜주는 거네요. 배터리 충전하는 건요, 전기 에너지를, 배터리가 뭐예요? 배터리가 그 안에 화학 물질이 들어있어. 리튬이라는 물질 속에다가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물질 속에 저장된 에너지를 뭐라고 한다고요? 화학 에너지라고 합니다. 우리 배터리 그러면 얘 전기 이거 아니야? 배터리는 화학 에너지 형태로 저장이 되는 거야. 건전지 화학 에너지입니다. 건전지 그 화학 에너지에서 전기가 나오는 것 뿐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 화학 에너지라고 써 있습니다. 체크하세요. 배터리는 화학 에너지입니다. 화학 에너지. 물질 속에 저장된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갖가지 이번에 이제 전기 에너지 전환해서 전기 주전자, 전등, 스피커, 선풍기, 믹서기 전부 다 이제 어느 정도 읽어보면 알 수가 있겠죠? 이 전기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전환되는 형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별거 없죠? 자, 마지막 소비 전략. 이 소비 전략이라는 녀석을 이 전력이라는 말이 뭐냐면, 전력이라는 말은 단위 시간당 소비 또는 생산, 전력이야, 전력이란 말. 소비 때는 소비 또는 생산 또는 소비, 생산 또는 중간에 들으십시다. 소비 또는 생산되는, 소비되는 또는 생산되는 전기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뭔 소리냐? 공식으로는 소비 전력은 소비라고 써 있으니까 단위 시간 1초 기준이야. 1초 동안 얼마만큼의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느냐를 가지고 소비 전력을 겁니다. 1초 동안 얼마의 전기 소비에 소비 전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니면 와트를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등이 있고요, B라고 하는 등이 있어. 야, 나는 40W야! 나는 20W인데 뭔 소리야? 나는 1초 동안에 40줄만큼 전기 에너지를 써먹어! 얘는. 난 1초 동안에 20줄밖에 안 써, 이 뜻이죠. 첫 번째 문제. A 등과 B 등 중에 누가 더 밝은 등일까요? 누가 더 밝아? A가 밝아요. 전기 에너지를 많이 쓴다는 건 그만큼 전기를 빛으로도 많이 바꾸겠죠. 그치? 그래서 A가 더 밝은 등입니다. 그럼 전기 요금도 누가 더 많이 나올까요? A가 더 많은 전기 요금이 나오겠네요.
이 공식으로 본다면 2배의 전기요금이 나오겠네요. 다른 문제. 둘 중에 누가 더 경제적인가요? 하면 B가 경제적이죠. 좀 돈이 적게 드니까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경제적이지만 문제점은 뭐야? 약간 어둡죠. 그죠? 어둡죠. 그래서 창고 같은 데는 그렇게 밝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금 어두운 저런 등을 사용해. 하지만 이거 뭐가 돈이 별로 안 들어가는 거. 하지만 공부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밝을수록 좀 좋죠. 그래서 좀 좋은 좀 좋다기보다도 좀 더 밝은 등을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좀 공식을 좀 쉽게 공부하려면 이 전기에너지 공식을 좀 알면 좋아요. 책에 소개 안 돼 있거든요. 선생님이 소개해 줄게요. 전기에너지는 전압이 셀수록 전기에너지가 많은 겁니다. 전압. 강한 전압이 걸려 있으면 전기에너지가 더 센 거야. 전압에 비례하고요. 많은 전류가 흘러도 전기에너지가 많이 흐르는 거잖아요. 그죠? 세 번째. 1초 동안 전기를 찍 흘리는 것보다 100초 동안 전기를 직 흘리면 훨씬 많은 전기 에너지 모이는 거죠? 뭐에도 비례한다? 시간에도 비례합니다. 전부 비례합니다. 전기 에너지 공식이 그래서 VIT입니다. VIT. 그러면 해봐. 소비 전력에 대해서 이걸 대입하면 전기 에너지가 V 곱하기 I 곱하기 T인데 시간이죠? 이게 예를 들어 단위 시간 동안의 전기 에너지. 그러면 나쁜데요. 그래서 전기 에너지, 소비 전력 공식에다가 뭐라고 쓰고 있는 거야? 전압 곱하기 전류만 하면 소비 전력을 구할 수 있어 라고 책에 나와 있는 겁니다. 보이나요? 소비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라고 써있죠. 가운데 위에 이거 전기 에너지는 전압 곱하기 전류야. 전압하고 전류만 곱하면 소비 전력을 구할 수 있어. 아니 왜? 바로 이것 때문에 원래 이것 때문에. 네, 그냥 지금 여기서는 그냥 외워 라는 표현으로 써주고 있는 겁니다. I는 뭐예요? 전류예요. I가 전류. 암페어가 전류의 단위. 단위가 암페어고 기호가 I야. V는 전압입니다. 기호도 V고 볼트라고 해서 단위도 V야. T는 시간이죠. 시간의 단위는 세크를 쓰죠. 이렇게. 세크를 사용합니다. 단위는 이건 읽을 때 와트라고 읽고 와트. 자, 이건 40와트, 20와트, 와트라고 읽습니다. 자, 일단 공식을 먼저 소개할게요. 소비 전력은 이렇게 공식을 구하고요. 전력량은 봐봐. 이게 1초 동안 얼마의 전기를 소비하냐가 소비 전력이잖아. 내가 TV를 보는데 TV를 하루에 한 몇 시간 보냐면 4시간 봅니다. 4시간. 그러면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 소비 전력 구할 수 있냐 없냐? 구할 수는 있죠. 어떻게 해요? 3시간을 일단 초로 바꿔야죠. 3600 곱하기 4 하면 되죠. 금방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아무튼 어마무시한 숫자가 나오겠죠? 이 초 동안에 얼마만큼의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는지를 집어넣어가지고 소비 전력 구할 수 있겠죠. 와트, 그죠?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초가 어마무시하죠. 그래서 초로 하지 않고 우리 그냥 시간 단위로 하자. 그게 전력량에서의 포인트입니다. 시간으로 하자. 그래서 이거를 소비 전력을 구한 다음에 여기다가 그냥 시간으로 환산한 것이 전력량이라고 보면 돼요. 전력량. 그래서 와트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이런 이유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와트를 구한 다음에 이게 만약에 4 곱하기 3600초잖아. 근데 시간이면 4시간이죠. 4시간을 곱하면 이렇게 돼서 그냥 3600이라는 기본 단위만 나오죠. 기본 단위만 나오니까 1시간당 3600은 1시간이잖아. 1시간당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가 나오겠지.
이걸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당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로 환산한 것, 시간당으로 환산한 것이 전력량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와트를 구한 다음에 내가 몇 시간 사용했는지 시간만 곱하면 1시간당이 나온다는 거. 1초당이 아니다. 1초당 얼마의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는지를 구하지 않고 1시간당 얼마의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는지를 구할 수가 있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좀 확장시켜서 1000와트가 1kW거든요. 이게 1000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걸 킬로로 바꿔서 사용을 합니다. 같은 원리로 1000m가 몇 킬로미터야? 1km죠? 킬로라는 말 뜻은 1000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킬로와트시를 사용하게 한다. 단위로 와트시 또는 킬로와트시를 사용한다는 말이 그거예요. 단위로 와트시 또는 킬로와트시를 사용한다는 말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체크할 거는 1시간 동안이 체크할. 1시간 동안 사용했을 때 전력량은 1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나머지는 또 PPT를 보면서 정리를 할게요. 자, 여기 전열기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인형 전열기. 혹시 모르니까 우리 공식을 써놓고 생각할게요. 자, W, 즉 다시 말해서 소비 전력이죠. 소비 전력을 구하는 공식은 V 곱하기 I로 구했습니다. 그죠? 단위로는 와트를 사용했고요. 와트시 전격 전력이 아니고요. 전력량, 그죠? 전력량은요, 방금 구한 W에다가 H를 곱해 사용하죠. 단위로는 와트시를 사용합니다. 일단 두 개의 공식을 소개해주고 시작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이 이제 전기 기구마다 써 있어요. 전기 기구마다 얘는 220V 440W입니다. 써 있습니다. 220V 440W입니다. 뭐 전기 기구 또 뭐 있을까? 뭐지? 너무 조금. 소비전력이 안 나왔어요. 그죠? 전기 기구마다 이런 소비 전력이 써있거든요. 아무튼 이 전기 기구는 220V 450W라고 조그맣게 글씨로 써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 이건 전격 전압, 그래서 220V에 연결해라 라는 뜻입니다. 220V에 연결해라. 110V 연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220V에 연결해라 라는 뜻이 전격 전압이고요. 이 440W는 뭐야? 소비 전력이거든? 다시 말해서 이 전열기구는 1초 동안에 얼마의 전기에너지? 440J에 해당하는 전기에너지를 소비하는 녀석입니다. 440J. 440J의 전기에너지를 소비하는 녀석이에요. 자, 됐죠? 220V 전원을 연결하였을 때 1초 동안 얼마? 440J의 전기에너지를 소비한다는 뜻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 구하라는 게 뭐냐면,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해라 라는 게 첫 번째 퀘스천 1. 전류를 구해라.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열이 나고 있잖아. 저항 때문에 열이 나고 있는 거거든. 그 여기 이 안에 저항값은 또 그럼 얼마냐? 저항을 구해라 라는 게 문제입니다. 전류와 저항을 구해라. 그때 우리가 끌어와야 될 공식이 누구야? 왠지 옴의 법칙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너무 오래전 기억인가? 자, 옴이라는 사람이 만든 공식인데, 옴이 만든 게임에서 어떤
게임에서 암기법이 아니야. 옴이 만든 게임에서 우리가 승리, 빅토리를 하려면 I를 하나 구출해야 돼. 구출하는 동안 막 좀비한테 뜯기고 그래서 치료를 위해서 알약을 먹습니다. 이게 옴의 법칙이에요. 본 적 있죠? V는 IR. 응? V는 IR. 이거를 I에 대해 정리해서 쓰면은 전류를 구할 수 있고요. R에 대해 정리했으면은 저항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전류 구하랬잖아. 전류 구했으니까 뭐 하면 돼? I는 R분의 V로 구하면 되겠지. 그치? 또 다른 방법으로 방금 우리가 배웠던 소비전력 공식을 이용해서 전류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I에 대해 정리해봐. I는 V분의 W죠? 맞네? V분의 W죠? 맞죠? 그럼 여기다 이거 대입하면 돼. 왜? 자, 1번 공식, 첫 번째 공식은 우리가 뭘 몰라서 안 돼? 저항이 얼마인지 몰라서 안 돼, 그치? 그래서 이 두 번째 공식으로 전류를 구해야 됩니다. 볼트 얼마 연결했을 때? 220V 연결했을 때 와트가 얼마래? 440W래요. 그죠? 끝났네요. 답이 얼마야? 2네요. 2A. 아, 여기 전류가 2A가 흐르네요. 라는 걸 구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구한 2A는 이렇게 구해도 2A가 나와야겠지. 그지? 그래서 V가 220V일 때 R이 얼마여야 2A나? 115Ω여야 2A 나오겠네요. 아, 그러므로 얘는 115Ω. 다시 말해서 이 저항을 이걸 저항에서 정리하면 저항은 R은 I분의 V인데 방금 I를 구했죠? 얼마라고? 2A라고 구했죠? V에다 뭐 집어넣어? 220V. 끝났죠? 115Ω입니다. 저항에 대한 게 5Ω거든요. 115. 아, 이 녀석의 저항은 115Ω인 것도 구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옴의 법칙도 알아야 되겠죠? 옴의 법칙도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옴의 법칙도 알아야 되고요. 이 공식 이용해서 여기서 I를 구할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아, 그렇구나. 좀 간단한 공식이에요. 생각보다 간단한 공식이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오케이. 얘를 그러면 전격 전압이 220V인데 좀 다른 전압에 연결을 해보자. 책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얘를 만약에 110V에 연결한 경우 분명히 전격 전압이 220V인데 잘못 연결했죠? 잘못 연결한 거야. 잘못 연결하면 전류가 얼마가 흐를까요가 문제입니다. 그러면 전류는 여기서 맞죠? 전류는 V분의 W로 구할 거잖아. 그럼 전류 구했으니까 구해볼게요. 자, 이거 그때 전류는 V분의 W인데 V에다 뭐 집어넣어야 돼? 지금 잘못 연결했죠? 110V로 잘못 연결했어. 그치? 110V로 잘못 연결했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쏘리. 봐봐. 일단 얘를 220V에 연결을 해서 뭘 먼저 구하냐면 저항을 먼저 구합니다. 저항은 옛날에 배웠는데 기억나나? 결론부터 말하면 저항은 한번 정해지면 절대 안 바뀌어. 왜냐하면 저항은 도선의 길이하고 도선의 단면적에 의해 결정되거든요. 길이가 이 안에 들어있는 도선의 길이가 이미 정해져 있고 단면적 정해져 있잖아. 그러므로 얘는 이미 저항값이 정해져 있는 거야. 근데 그 저항을 모르니까 처음에 전압하고 전류를 집어넣어서 저항을 구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항값이 110이라고 딱 나왔잖아. 그러면 고정이야, 고정. 그럼 그 저항이란 녀석이 110Ω이라는 게 고정되어 있는 걸 이용해서 이 문제를 푸는 겁니다. 옴의 법칙에 의해서 이겁니다. I는 R분의 V죠. 그래서 여기서 전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I는 R분의 V로 구하는데 R은 고정이죠. 얼마? 110Ω이고요. 몇 볼트 연결했대? 110V에 연결했으니까 얘는 1A밖에 안 흐른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얘를 220V 연결하면 2A 흘렀죠. 근데 110V 연결하면 1A밖에 안 흐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A. 전류양은 뭐다? 전류의 양이 반으로 줄었죠? 전류의 양이 반으로 줄게 됩니다.
이번 모두 구해보자. 전압도 구해보자. 전력도 구해보자. 여기 전력거든요. 전력을 구해보자. 전력. 너는 그럼 얼마의 전기를 쓰니? 전력 구하는 공식이 단위 시간 동안에 쓰는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잖아. 근데 이거를 다른 말로 V 곱하기 I라고 했죠? 근데 이걸 110V에 잘못 연결했으니까 V가 110V고요. I는 1A밖에 안 흐르죠. 그지? 와트가 몇 와트야? 110W밖에 안 나오죠. 그지? 얘는 원래 440W잖아. 440W인데 잘못 연결하니까 110W밖에 안 나오죠. 소비 전력이 몇 배 됐다? 4분의 1배로 바뀐 겁니다. 그걸 수 있겠어요? 전류는 반으로 줄고 소비 전력은 4분의 1로 주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VI인데 V가 지금 여기서 V가 반으로 줄었죠. 110V니까 이게 V고요. 전류도 구해봤더니 1A밖에 안 흐르죠. 어디서 1A. 전류도 반밖에 안 흐르죠. 그러니까 전류가 반밖에 안 흐르니까 얘가 2분의 1이고 얘가 또 2분의 1로 바꿨죠. 잘못 꼈죠. 그럼 곱하면 4분의 1배가 되는 거예요. 소비 전력은 4분의 1배가 됩니다. 실제로 440W가 110W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복잡한가요? 할만하죠? 익숙하지 않죠? 좋아요. 이번에는 약간 미쳐가지고 440W에 연결해 볼게요. 440V. 여기 나와있어요. 440V에 잘못 연결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얘는 저항은 정해져 있죠. 저항은 얼마로? 115ohm이라고 정해져 있는 상태에는 무조건 안 바뀝니다. 상태에서 전류를 먼저 구해보면은 전류는 R분의 V인데 R이 110ohm이고요. V는 440V에 연결했다면 얼마야? 4A. 4A. 아까보다 2배 많이 흐르죠. 전류값이 2배만큼 많이 흐릅니다. 전압은 원래 220V 연결해야 되는데 440V 연결한 거니까 얼마야? 전압도 2배 됐죠. 소비 전력을 구해라. 그럼 V 곱하기 I니까 전압도 2배고요. 전류 2배입니다. 소비 전력은 4배가 됩니다. 그죠? 단순하게 4배가 됩니다. 숫자로 구해라. 그럼 여기다 4를 곱하면 되겠죠? 4배니까 1000 446, 1676인가요? 모르겠다. 4, 56, 1760이네요. 그죠? 1760W가 흐르겠죠. 4배니까, 맞죠? 맞을 거예요. 산수가 너무 어려워요. 1760W가 흐를 겁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이거를 잘 구하려면 그냥, 2가지. 전력 공식. 그지? 전력 공식. 그리고 오음의 법칙. 그리고 한 번 정해진 저항은 변하지 않는다. 이 3가지만 붙들고 막 돌려서 쓰면은 충분히 다 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3가지만. 그러니까 오음의 법칙 암기하는 법도 알려줬어요. 오음이 맞는 게임에서 승리, 빅토리 하려면 I를 구출하고 그러다가 소모된 걸 하기 위해서 R약을 먹고요. V는 IR로 암기해주면 됩니다. 자, 가전제품들 소비 전력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제. 자, 여기 보세요. 형광등 20W, 텔레비전 40W, 냉장고 44W, 세탁기 800W. 누가 제일 전기 많이 써요? 세탁기가 전기 엄청 많이 쓰죠. 엄청 많이 쓰고 있네요.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 1050, 더 많이 쓰네. 전기값은 1150, 2200, 에어컨은 600에서 2200W. 그죠? 에어컨은 헤어드라이기랑 거의 맞먹죠. 최대가 맞먹죠. 헤어드라이기는 단시간에 굉장히 많은 열을 내보내니까 전력 소비량이 되게 많습니다. 자, 이게 1초당 얼마의 전기 에너지를 쓰는지. 이 와트를 보는 순간 이제 돈 계산이 되죠. 돈이 많이 들어가겠네. 이런 거 있죠. 대신에, 전자레인지나 전기밥솥은 막 계속 지속적으로 쓰는 건 아니잖아요. 밥할 때만 쓰고 약간 보온할 때만 쓰는 거죠. 세탁기도 잠깐 쓰는 거죠. 근데 이런 게 문제죠. 에어컨을 장시간 켜놓는다던가 텔레비전을 장시간 보면은 곱하기 시간을 곱해야 되니까 전력량은 좀 다를 수가 있겠네요. 이건 순간 전력이야. 순간. 1초당 순간 전력을 말하는 거고 이제 얼마만큼 사용한 사용 시간에 따라서
돈 계산은 따로 되겠죠. 자, 소비 전력이 높은 건 대부분 뭐가 높다고 되어 있냐면은 전기를 열로 바꾸는 장치가 소비 전력이 높다. 헤어드라이기를 말하는 거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거의 뭐 비슷하죠. 네, 이렇게 밑에 것들 전기를 열에너지 형태로 좀 바꿔주는 것들이 대부분 전기를 좀 많이 써먹는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배경 지식이 하나 필요한데, 순수한 물 H2O로만 구성되어 있는 순수한 물을 상상해봐. 순수한 물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 걸면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물 분자가 안 움직여. 왜냐면 이 물 분자 얘가 마이너스고 플러스거든. 자기 몸이 한쪽은 마이너스, 한쪽은 플러스니까 어디로 갈까? 돌고 마이너스 이쪽 이렇게 돌아서 가만히 머물러 있어요. 전기가 흐른다는 건 전기를 띈 입자가 움직일 때 전기가 흐르는 거거든요. 근데 물 분자, 순수한 물 분자만 있을 때는 전기가 흐르지 못합니다. 즉 순수한 물은 전기가 안 통해. 그럼 어떤 물이 전기 통하겠어요? 소금을 집어넣어서 Na 플러스 Cl 마이너스는 이온이 막 돌아다녀요. 그럼 얘는 움직일 거 아니야. 움직일 거 아니야. 이렇게 이온들이 움직이면 전기 통하는 거거든. 다시 말해서 순수한 물은 전기 안 통하는데 이온이 섞여 들어간 물은 전기가 통하는 겁니다.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만지지 말래요. 왜? 물이 흘러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죽나요? 원래 순수한 물은 전기 안 통한대요. 근데 젖은 손은 뭐야? 내 손에 흐르는 물이지. 내 손으로부터 이온이 공급될 수 있습니다. 짠물, 뗏물 이런 것들. 이해돼요? 그래서 이 손에 흐르는 물은 이온화된 물이에요. 전기가 통한다 안 통한다? 통하니까 위험하죠. 이해되죠? 그래서 젖은 손으로 절대 플러그를 만지지 말라라고 써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전기기구를 연결하지 않아야 돼요. 이건 왜 그러냐면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전기기구를 연결하면 전기기구가 기억나나? 2학년 때 배웠거든요. 전기기구 1, 전기기구 2, 전기기구 3 연결하면 병렬로 연결돼요. 병렬로 연결되면은 이게 도선의 단면적이 커지는 효과가 나타나서 전체 저항이 쭉 떨어집니다. 이 회로 전체, 우리 집에 있는 회로, 우리 집을 전체 회로 하나로 본다면 우리 집에 있는 전체 저항이 뚝 떨어져. 그러면 옴의 법칙에 의해서 I는 R분의 V로 계산되거든요. 우리 220V를 딱 걸어줘. 근데 저항이 쭉 떨어지면요. 전류가 어마무시하게 흐릅니다. 이걸 과전류가 흐른다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이러한 콘센트를 막 문어발식으로 막 10개, 막 20개씩 연결해. 이런 현상에서 여기 전류가 어마어마한 전류가 흐른다는 거예요. 이 전류가 흐른다는 건 저항 때문에 열이 나거든요. 열 때문에 여기 불이 나요. 확 불붙어요. 불붙어서 여기 다 타고 벽 다 타면서 이거 다 태우는 거예요. 전기 합선, 전기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는 표현 들어본 적 있죠? 그게 이게 굉장히 많은 콘센트를 잘못 이렇게 연결했을 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이유야. 되게 단순하게 써있지만 사실 그 안에 약간 복잡한 이런 공식적인 부분이 들어있어요.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자,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높은 녀석이 효율이 높다는 거니까 좀 더 빛은 밝고 전기는 좀 덜 쓰고 막 그런 거. 뒷으로 따지면 밝은데 전기를 좀 덜 쓰는 거, 효율이 좋은 거죠.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 환경이 보존되겠죠? 좋다. 누전 차단기나 퓨즈를 사용한다. 퓨즈는 정해진 용량에서 사용한다. 무슨 말이냐면 퓨즈가 뭐냐면, 누전 차단기 뭐냐면 아까처럼 과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열이 나잖아. 얘가 열이 나서 불이 붙으려면 몇 도까지 올라가야 될까, 얘가? 쌤 생각에는 한 200도 정도는 올라가야 불이 붙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불이 붙으려면? 이게 플라스틱 제품이니까 쉽게 불 안 붙긴 하거든요. 근데 이미 200도까지 180도 올라가고 있다면 화재가 나기 직전이잖아.
그때 이미 퓨즈라는 곳에도 전류가 흘러서 과전류가 흘러서 여기도 높은 열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퓨즈는 좀 낮은 온도에서 먼저 끊어져. 지가 먼저. 불이 나기 전에 얘가 툭 끊어져. 얘가 끊어지면 모든 전기 차단됩니다. 빵! 그래요? 그래서 화재가 나는 걸 미리 예방해주는 장치가 퓨즈예요. 옛날에는 그래서 아빠가 두꺼비 집 열어가지고 퓨즈 막 갈고 그래요. 정전되면은. 근데 요즘에는 그냥 너무 과전류가 흐르면 차단기가 툭 내려가요. 본 적 있죠? 그래서 아빠가 나중에 차단 두꺼비 집 열어서 차단기 다시 띡 올려서 띠리릭 불 들어왔다 이러는 게 요즘은 좀 바뀌었어. 퓨즈는 갈아줘야 되지만 무전 차단기는 그냥 툭 내려가 버려요. 전류가 우리 집 전체에 전류가 흐르지 않게 만드는 장치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좀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빠르게 좀 문제 좀 풀어볼게요.